중증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위해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설립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구가 부산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무료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이 올여름 피서객 맞이를 위한 준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달라지는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부산 지역 관광, 금융, 해군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치과병원 설립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네 치과들 중 장애인 주치 치과들이 있지만 이용에는 아직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요.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구강 진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별도의 치과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수는 11만 7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부산 전체 장애인의 67%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표현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과에 가더라도 장애 특성에 맞는 도구나 시설이 부족해서입니다. 치과 의사들은 장애인 치료 경험이 적은 데다 진료를 도울 인력도 부족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진료를 거부당한 장애인은 92%, 장애인 진료를 거부한 의사는 81%에 달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계속 진통제 먹다가 안 돼서 일반 병원을 갔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검진 받으면서 대학병원 가시라고. 장애인 구강 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은 두 곳에 불과합니다. 부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부산의료원 장애인 치과센터가 있지만 예약 후 두세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에서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현재 67개 치과가 장애인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애인 수 대비 주치의 치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이들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와 동래구에는 각각 14개와 11개의 많은 장애인 주치의 치과가 있지만 서구와 영도구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장애인 수가 13,000명이 넘는 사상구에는 장애인 주치의 치과가 한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환자는 아픈지 안 아픈지 표현을 못하고 보호자들은 이 사람을 치과에 데리고 가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 채 이제 고통만 받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더라는 거죠. 서울의 경우 전신 마취까지 가능한 시립장애인 치과병원이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 한 곳이 더 문을 엽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시와 부산치과의사회 등이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무료 가사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남구는 올해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3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남구는 4월부터 연말까지 남구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 자치구 중 첫 시도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중 2006년 1월 이후 출생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다자녀 가정입니다. 태아도 자녀로 간주해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규모는 300가구로 가구당 10회까지 회당 4시간의 가사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로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실질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남구형 가사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우리나라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에는 올여름 300만 명 가까운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는 올해 송도 해수욕장 개장 준비 상황 보고회에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송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62만 명으로 앞선 해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10% 많은 29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무더위가 폭염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폐장 이후에 해수욕장에 쿨링 포구를 신규 조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5월부터 신규 가동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조금 해소할 예정이고, 그다음 작년 대비 작년에는 저희가 안전요원을 38명 채용이었는데 올해는 2명 더 확충해서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송도 오션파크의 힐링광장 주차장이 무료 개방됩니다. 송도공원 인공폭포와 음악 분수는 5월부터, 바닥 분수는 6월부터 가동합니다. 해수욕장 350m 구간 스탠드에 조명도 설치됩니다. 해수욕장 청결을 위한 관리 인력도 늘립니다. 환경미화원을 성수기엔 2명, 휴일엔 13명을 배치해 하루 2번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원을 추가 채용해 2개조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시설물 공사로 인한 피서객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해 행정봉사실이 철거되면서 그 안에 있던 화장실과 휴게실 그리고 사무 공간 등은 중앙광장과 백사장 등으로 분리돼 임시시설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서구는 피서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성수기 공사 일정을 조정하고 안전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암남동 방면 해수욕장 인근에 CCTV 20대와 자동 음성경보 시스템 3대도 확충키로 했습니다. 한편 송도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62일간 운영되고 해상 다이빙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해군 부사관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인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지역대학과 기업들이 공동으로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금융 해군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지역대학 그리고 기업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교육부 공모 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이 목적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면 5년간 35억 원에서 45억 원 규모의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에서 10개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관광고, 부산진여자상업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3곳이 관광금융, 해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에 참여합니다. 시를 포함해 관련 분야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 실습 기회와 취업 연계를 약속했습니다. 또 대학 측은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관련 분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2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관광고등학교가 서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정부의 지역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사업 지원에 함께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16일 오후 서구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관광고등학교는 시와 교육청 그리고 관광 관련 업계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역 노인시설을 찾아가 각설이 공연을 하며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고 즐거움을 주는 정영화 씨인데요. 우리 동네 영웅 성홍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각설이 분장을 한 정영화 씨가 무대에 오르자 어르신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풍채에 어울리지 않게 여장을 한 정 씨가 구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자 어르신들은 어깨춤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흥 넘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인기는 아이돌 부럽지 않습니다. 정 씨가 지역 요양원 등 노인시설을 찾아 노래 봉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각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평소보다 몇 배는 큰 박수를 받은 정 씨는 각종 지역 축제에서 상을 거머쥐며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한지는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상근 무명으로 오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음반을 냈어요. 음반 내다가 가수 생활을 하다가 18년도에 제가 이제 각설이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잘 이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지는 한강문화복지회의 노인시설 공연에서 후반부를 장식하는 정 씨의 각설이 공연.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순서입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여장을 한 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앙코르를 외치는 어르신들의 함성과 박수에 정 씨는 어느새 부끄러움보다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더 좋아하니까 어른들이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정 씨.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공연 봉사로 할애하다 보니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공연에 흠뻑 빠져 즐기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다시 봉사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이웃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수놓는 정 씨.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봉사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부분은 뭐냐 하면은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우리 노인들이 참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낮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그의 각설이 공연이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소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무역 수지는 9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4.7%가 감소한 12억 1천만 달러, 수입은 12억 달러로 1.8%가 증가해 무역 수지는 1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등은 증가했고 승용 자동차와 선박 등은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건축조직위원회와 함께 내년 2월까지 매주 주말 뚜벅뚜벅 부산 건축 투어를 운영합니다. 건축 투어는 부산 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건축물을 따라 걸으며 건축의 역사와 가치를 체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센텀시티 건축과 유엔 문화 건축, 원도심 건축, 동네 전통 건축 코스와 함께 올해는 새롭게 선보이는 삼복도로 건축 코스 등 5개 코스를 운영합니다. 도시 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상구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전담팀을 신설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얼만큼의 효과를 보일까요? 사상구 인구 정책을 장동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상구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9만 8,635명입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인구 순위는 9위.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은 18%로 영도구와 중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2014년 24만 3천 명이던 것이
지난해 9월에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인구와 비교하면 3개월 사이 1,000명가량이 사상구를 떠났습니다. 사상구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는 정주하고 싶은 미래 활력 도시를 목표로 88개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육아 종합지원센터 3곳을 운영하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 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 문화체험과 교육 국제화 특구를 추진합니다.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선 학생과 신혼부부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해 반값에 제공하고 청년 창업자 지원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도 시행합니다. 또 괴법동에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청년 정책 연계와 홍보를 맡게 됩니다. 이어 노년 세대가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하센터에 보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건강 상담 진료도 진행합니다. 한편 구청사 1층 로비 들락날락을 비롯해 모라동에는 부산 최초 구립 치매 요양원을, 삼락동과 엄궁동에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상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구 영향평가 분석 등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북구가 2024년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실적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전담 해결하는 것으로 북구는 출산 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안내와 장기 미집행 압류 물건 해제 등을 통해 약 1,300만 원의 지방세를 감액 환급했습니다. 수영구는 오는 5월 11일 수영 사적공원 야외 놀이마당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방 과거 시험을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쓰던 두건인 유건을 착용하고 과거 시험장 분위기 속에서 글짓기를 할 예정입니다. 입상자는 행사 당일인 11일 밤 10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수영 문예에 게재됩니다. 서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전용 극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인데요. 지난해 71년 만에 복원돼 개관했죠. 그동안 공연은 모두 무료로 진행됐는데요. 15일부터는 유료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마술 같은 풍성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의 환호성은 사라질 줄 모릅니다. 한 달에 2번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에서 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외에도 비누방울 공연이나 인형극을 비롯해 동화 구경과 동요교실, 영화 상영도 합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연은 매번 매진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극장을 찾은 관람객은 9,300여 명. 극장 관람석이 160석인데 1회 공연에 150여 명이 찾았습니다. 서구는 아동극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유료 관람으로 전환합니다. 유료 전환 이유는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노쇼 때문입니다. 구는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관람객이 저희가 160석인데 160석이 꽉 찹니다. 꽉 차는데 노쇼가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도 금액을 조금 책정을 하면 노쇼라는 부분이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교육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관람료는 성인이나 아동 구분 없이 1인 3,000원입니다. 예약 시 누리집이나 현장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서구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50%, 다자녀 가정은 30%, 10명 이상 단체는 20% 감면됩니다. 구는 관람 수입금으로 더 많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정해 매일 3회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경남정보대학교 헤어디자인과 학생들이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헤어디자인과 전공 동아리 가위소는 부산 자원봉사센터와 고리원자력본부가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돼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1년간 임의용 재능봉사에 나섭니다. 2005년부터 봉사활동을 이어온 동아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원봉사 공모에 선정되며 뛰어난 봉사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상구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태경 사상구 지역위원장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사상 하단선 전 구간의 안전지도 제작과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강화, 시민 대상 위험 정보 전달 시스템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도 있어서 일부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수영구는 5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수영구민 수업 대회를 6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5월 29일과 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진행 등 선거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5월 31일이었는데요. 이제 요날 선거 업무와 맞물리면서 선거 업무의 이제 원활한 추진과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6월 14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도 4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5.6도 사랑 걷기 대회와 5월 24일로 예정된 UN 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했습니다. 지자체들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 설명회나 직능단체 모임, 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열어야 하거나 전통축제 등은 개최 가능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는 만큼 일부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